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약세와 강세 두 가지로 나눠 끊었어요. 나스닥은 0.87 오르고 그 다우하고 S&P 500는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연준 얘기, 테이퍼링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은 세게 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심리 지수로 좀 오른 것 같고요. 나머지 시장은 전부 다 약세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저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매수합니다. 매수해야 될 때는 매수해야 되고 일단은 시장이 요동친 이유는 이제 테이퍼링 연준이 9월달 정도 8, 9월이면 테이퍼링 공식화할 거다. 이 테이퍼링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준금리는 뭐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저는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채 매집하는 800억 달러고 매월 그다음에 MBS 주택담보증권 매입하는 400억 달러 이 두 가지를 줄여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줄여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건데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거는 긴축이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적 완화의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자체는 시장에 있는 자금을 좀 당기겠다, 금융기관으로 당겨지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테이퍼링 자체는 원래는 긴축을 의미하지만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것은 풀리는 정도를 약간 줄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의 속도를 줄인다는 뜻이라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심적 영향은 있겠지만 공식적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인플레이션율 제닛 옐런 재무장관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거라고 하면서 막 군부를 떼고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관찰은 해야 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롬파월 연준이랑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저뿐만 아니라 보시면 여기 펀드 매니저들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72%나 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 보도 슬슬 이제 흘러나오는 게 좀 다른 보도, 결이 다른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거는 조기금리 인상을 시작한 게 뭐 물가 압박이나 고용 부진, 뭐 자신감을 연준이 잃었다 뭐 이런 보도를 내는 데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조기금리 인상의 전망이 인플레이션 우려 탓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어느 쪽 한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은 성장률이 높아진다거나 예를 들면 성장률이 6.5에서 7%로 아마 높여잡았죠. 그렇게 된다는 건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주가에 안 좋은 거냐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되씹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미래와 비슷한 것, 지금과 비슷한 걸 과거로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KDI에 나와 있는 나라경제의 2013년도 8월 달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버냉키는 지난 5월 23일 날, 그러니까 2013년 5월 23일이죠. 미 의회에 출석해서 미 경제 상황이 개선이 예상대로 지속된다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5월 달입니다. 2013년도 5월이죠. 2013년도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입니다. 2013년도 여기가 2013년도 5월달 여기입니다. 여기 5월 23일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게 5월 23일인데 그 전부터 영향을 받았다 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요거 조정 받았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죠? 여기서부터 요거 조정 받고 그 뒤로는 추세적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오히려 시장이 흔들렸던 건 이때입니다. 2015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링의 시작이나 이런 것들 이미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을 줄인다는 것은 양적 완화 여기 자산 매입 축소한다는 것은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확장의 양적 완화의 속도를 줄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크게 시장에서 요동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접는 게 맞다. 그래서 주식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좋은 타이밍일 때 매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좀 스물스물 또 올라오는 게 여기 보면 닷컴버블, 테슬라 같은 등 거품주들이 닷컴버블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테슬라 많이 올랐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껍데기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 우리 세롬 기술이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지금은 경기 확장 국면의 중간 부분에 있고 금리도 낮은 상황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반 그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활력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시장, 테슬라의 어떤 뭐 붕괴나 이런 것들이 그 IT 버블 때 붕괴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시장 수격은 덜할 것이다라고 달려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과연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뉴스 보도 보면 여기 보면 금 투자, 나에게 맞는 투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보면 금과 같은 것들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 이걸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보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왔거든요. 근데 금 가격을 보면 아래로 내리꽂았습니다. 오늘 1900달러 딱 넘어서 좀 먹었죠. 여기서부터 한 10% 좀, 여기 1700, 1600달러 있다 10% 좀 넘게 먹었었는데 하루아침에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 상승세가 이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면 그때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오판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전에 금값 관련된 얘기를 드렸지만 금은 추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어렵고, 또 달러 인덱스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달러 인덱스 보시면 최근에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여기 80달대 내려와서 막 헤매고 있다가 찍고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격이 탄력을 받고 올라갈 때 이거에 대해서 외쳐대는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거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여하튼 그래서 금은 투자 매력도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내려가는 요 사이에 주식에 투자 매력도가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일단 중국이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면 중국이 어렵겠죠. 서민경제, 거기는 뭐 1인당 평균 소득이 $10,000 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력이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비축되고 있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까지 시장에 풀면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에서 석유나 가스 같은 걸 시추하는 그 토지 임대를 못하도록 반대하는 법안인가요? 행정명령인가요?를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해당 주에서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소송을 냈거든요. 그 소송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손이 아니고. 그래서 빌려줘도 돼. 그래서 석유 같은 거 채굴하도록 빌려줘도 돼.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유가가 혼자 나홀로 상승세 계속 추세를 유지하다가, 나홀로는 아니고 딴 것도 올랐으니까, 오른 것들도 있으니까 약간 가격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움직이고 있어요. 그 유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유가, 여기 보시면 유가가 최근, 너무 긴데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계속 튀는 게 과연 쉽지는 않아요. 여긴 쭉 그 예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8%, 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은 같은 경우는 6% 폭락이 있습니다. 이 차트의 추세를 좀 잠깐 몇 가지를 볼까요? 보면 이게 철광석이거든요. 철광석이 올랐다가 세게 내려왔는데 반등세를 보였다가 다시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제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건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상황은. 그 다음에 이게 석탄이거든요. 석탄, 중국에 이제 그 석탄을 못 뗀다는 얘기들이 막 뉴스 보도에 나왔었는데, 얘도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상황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석탄하고 철광석이 들어가는 스틸? 철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세게 내리꽂은 이후에 반등세가 약해요. 그 다음에 구리 보시면 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같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목재입니다. 네, 목재도 정점을 치고 아래 방향으로 세게 빠지고 있죠. 얘는 CRB 인덱스인데 CRB 인덱스는 추세적으로 이제 빠지는 정도는 아직 혼재된 상황이지만 정점을 치고 이제 약간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밀입니다. 밀 보시면 정점 셀이 내주고 밑으로 다시 반등했다 내려오고 있죠. 얘는 옥수수예요. 옥수수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들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콩이거든요. 아주 세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원자재가 계속 슈퍼사이클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주택시장, 지난번에 제가 뭘 보여드리면 이걸 보여드렸거든요. 그 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심리지수인데 심리가 좀 꺾여서 내려왔다. 다만 아직 80인데 과거 추세에 보면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 이외에 주택 통계가 또 나왔는데요. 이거 보면은 위에 보면 주택 스타트 신규 착공의 패턴이 점점 이렇게 이제 밑 정점을 치고 이렇게 약간 수그러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선행지수인 신규 허락, 그러니까 주택 허가 부분이 정점을 치고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도 가장 뜨거웠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게 이제 럼버 쪽에서도 역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목재 가격이 세게 내려오는 것도 이제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포스트코가 크게 조정받는다고 해서 이게 반등을 세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세게 내리고 나서 반등세가 그렇게 세진 못합니다. 포스코가. 그 다음에 이거는 풍산입니다. 구리 관련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반등세는 굉장히 미약해요. 얘가 그렇다고 이렇게 아래로 곤두박질 치겠느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보수적 입장에서 얘가 위로 튀어서 전고점을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포스코나 풍산을 기대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옆으로 약간 개걸음을 치는 패턴을 보이거나 최악의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그 패턴이 경기가 수축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난 뒤에 기저효과로 인플레이션이 막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원래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뉴스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뭐 슈퍼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라는 데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금해지를 해야 된다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상에서 원자재 지표들은 그런 방향으로만 계속 치고 있는 게 아니고 막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조정받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섹터 쪽에 베팅하는 건 이미 시기가 좀 지났다라고, 향후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짓눌려 있던 애들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왔더니 별거 아니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정 부분 지금까지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때문에 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던 아이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익을 그냥 시장에다 반영시켜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처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거부감이 생기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라면 6개 한 박스가 4,200원 이렇게 딱 찍혀 있었는데, 컵라면이 이거 갔더니 한 4,800원 5,000원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럼 초반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생기지만 그거는 필수 소비재로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 그 가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제자리의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나 이런 풍산 이런 쪽보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억눌렸던 식음료 쪽에 긍정적인 주식들을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향후에는 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을 반영했고, 가격 반영한 것 때문에 초기에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있겠지만 후반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계속 어떤 소비 패턴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소비로 전향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해지고 그 백신 주사들이 맞으면서 여기 보시면 미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전, 가구 대신 외식, 레저 이런 쪽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 사이클이 이제 확장면으로 올라가면서 초반부에는 주로 이제 손안에 잡히고 유형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매집하는 사는 형태로 가지만,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후반으로,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주로 자기가 이제 정신적으로 행복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을 사서 쓴다거나 의복을 사서 입는다거나, 그리고 화장품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건 외부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행이나 그다음에 숙박이나 항공, 레저, 그다음에 외식 이런 쪽으로 점점 확장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패턴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식자재나 이런 것들도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식당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 이런 쪽에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재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해서 집행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목적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하셨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는데 그게 가격이 전가되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올려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올려놓고 향후에 이런 어떤 소비 패턴에 맞물려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에 주식을 쳐다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주식들 중에서 괜찮은 주식이라고 제가 몇 번 누차례 말씀드렸던 그런 주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단신인데, 그러니까 단신이라 최근이라는 것들 중에서 중국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다가 아주 세게 박았습니다. 아래로 3일이나 연속. 그리고 어제 약간 반등했는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 금융 단속한다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WMF를 통해서 신용등급 AA 플러스 이하의 채권 투자라는 것을 금지하는 걸 결정 내렸는데, 이게 이제 MLF나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 정도를 내려면 결과적으로는 약간 상대적으로 위험하면서 수익률은 높은 그런 채권들을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 보도를 잠깐 봤는데 한 30% 정도? 그런 것들이 그런 시장, 이제 위험성이 좀 있는 채권들을 매집하고 안정성 AA, 그러니까 AA 플러스 위로 올라와서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쪽 정도 되는 규모라고 얘기가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꽂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문제가 생긴 걸 사전에 단속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할 규모는 줄어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쪽에서 가장 많이 그 자금을 조달한 곳이 건설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 쪽에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해서 이제 부실이나 파산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지이고, 경제 전체가 제대로 움직인다면 시장 전체를 짓누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나 건축주와 관련된 중국 섹터는 좀 섹터적으로 놓고 보면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단신 하나 보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주요 얘기는 올 하반기에 그 삼성전자의 이익에 정점을 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더 이상 증가 추세가 그렇게 빠르게 속도로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지금 행보를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조정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대규모 포지션을 가져도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포지션을 잘 조정해야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 포지션 아마 전체 포지션의 4%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없이 삼성전자가 내려갈 것처럼 볼 이유는 없다
라고 정리를 좀 하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EU하고 G7 협상이 다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딱 바이든이 날아간 이후에 여기 보시면 미 대중 압박에 떠밀리긴 했지만 EU 반중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 그러니까 미국 쪽에만 계속 미국 쪽 말만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정치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제 정세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국제 정세나 외교를 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을 수도 없고, 또 물론 미국도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줄타기를 하는 건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 방향으로만 몰려있는 그런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